그다음에 다음 19년도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 지금 타우를 보시면 여유한 이상이 언급되어 있고, 이제 A라는 집합의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하고 B 집합의 상대 이상을 정의한 걸 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우가 지금 여유한 이상이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뭐 전형적인 계집합이 전제에서 유한계를 뺀 이런 형태고, 그거를 이제 A 쪽에다가 상대 이상을 정의하게 되면 이런 꼴하고 당연히 A를 교집합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서 교집합을 하는 거랑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뺀 것도 이제 같고,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하면 A고 그 다음에 유한계를 뺀 거, 그래서 결국 이제 타우에 있는 원소하고 이제 A를 교집합을 시킨 게 A에는 전형적인 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유한 형태랑 이제 같은 형태. 그래서 A 쪽에 있는 계집합은 이제 A에서 유한계를 뺀 이런 형태고, 근데 B는 B 자체가 지금 유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4, 5를 뺀 계집합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3이 남고, 뭐 3, 4를 뺀 계집합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5가 남고, B 자체가 유한이기 때문에 저기 단점 집합들이 당연히 교집합에 남게 돼. 그래서 결국 이제 단점 집합들도 다 계집합이 돼. 그래서 결국 타우에 있는 형태들은 A 빼기 유한 집합, 뭐 타우 B에 있는 형태들은 뭐 단점 집합까지도 계집합,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A, B를 합한 걸 지금 X라고 했고, X에는 뭐 여기 타우에 있는 것들이랑 타우 B에 있는 것들을 다 기저다 이렇게 했고, 저 기저로 생성한 위상을 이제 타우 프라임 이런 이름으로 둬서 X 집합에 지금 타우 프라임이라는 위상 공간은 이제 이런 꼴들을 기저로 갖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여기 단점 집합들하고 이런 형태들을 이제 타우 프라임에 있는 계집합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저기 X에 있는 원소 중에서 A에서 원소를 꺼내면 이런 꼴을 계집합으로 쓰시고, B에서 원소를 꺼내면 뭐 이런 꼴을 계집합으로 이제 쓰시면 돼. 이제 그게 지금 타우 프라임에 있는 원소들이고, 이제 질문은 지금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C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구하는 게 질문 중에 지금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C를 지금 뭐 그냥 보시면, 지금 A를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제 0하고 1 사이, 2하고 3 사이, 이제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A 집합이고, B 집합은 이제 3, 4, 5가 이제 B 집합이고, 지금 C라는 집합을 보면 이제 3 빼기 n분의 1들을 모았으니까 뭐 3에서 1을 뺀 2에서부터 뭐 계속 3으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여기 2에서부터 조금씩 3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그런 원소들하고 3까지, 그래서 여기 2에서부터 조금씩 3에 가까이 가는 점들에다가 이제 3까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C라는 집합으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경계를 찾으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경계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C집합에 대해서 경계다라는 거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X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X를 갖고 있는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그래서 C하고도 항상 만나고 C의 여집합하고도 항상 만난다. 그게 이제 경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C하고도 만나고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또 C의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점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B쪽에 있는 건 이상 공간이기 때문에 B쪽에 있는 원소들은 그냥 단점 집합을 찾아보면 뭐 당연히 양쪽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단점 집합이 양쪽을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B집합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단점 집합, 계집합이 있고, 당연히 B집합에 있는 애들은 결국 어떤 집합이 와도 뭐 당연히 경계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B에 있는 원소들은 이제 전혀 해당이 없고, 이제 H팝에 있는 애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2분의 1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2분의 1을 갖고 있는 계집합 형태는 결국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가 C하고 만나는지 뭐 C의 여집합하고 만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A 빼기 유한하고 이제 C의 교집합 형태를 보겠다라는 거는 교집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한계를 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한계가 혹시 되면 무한에서 유한을 빼면 무조건 공집합이 안 되는 게 보장되어 있어서 이쪽이 지금 무한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 그래서 A집합하고 C하고 지금 요 C가 여기 노란 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A가 얘고, 당연히 A하고 C하고 만나는 부분이 당연히 무한계예요. 노란 점하고 A하고 만나는 게 무수히 많고, 이쪽에 있는 노란 점들 다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보면 다 만나고 있는 애들이고 무한계. 그래서 이 부분이 무한이고 뭐 유한을 빼더라도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C하고 계집합을 보면 항상 만난다. 그래서 C의 여집합하고 만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도 역시 교집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는 거랑 같은데, C의 여집합하고 이제 A도 이제 많이 만나는가의 여부를 볼 건데, C의 여집합이 지금 여기 노랗게 찍은 점들의 여집합 부분하고 A하고 만나는 거 역시 많아요. 뭐 이런 부분 다 지금 C의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C의 여집합과 A가 만나는 부분도 무수히 많고, 무한 빼기 유한이고 역시 공집합이 아니다. 예. 그래서 A집합에 있는 점들은 뭐 2분의 1은 그냥 제가 그냥 편의상 아무거나 쓴 거고, 사실 A집합에 있는 점에 대해서 계집합을 쓰다 보면 결국 이런 꼴을 쓸 거고, 결국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C하고도 만나는 게 보장되어 있고 C의 여집합하고도 만나는 게 이게 이제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A집합에 있는 애들은 이런 계집합이 오고 항상 만난다. 예. 그래서 A집합에 있는 애들은 다 경계점에 해당한다. 예. 그래서 결국 경계를 구하게 되면 B집합에 있는 거는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A집합에 있는 건 다 들어가서 결국 A집합을 다 모으면, 그러니까 A집합이 이제 경계집합이다. 예. 그 다음 질문은 요 위상 공간이 X집합의 타워 프라임을 준 요 위상 공간이 긴밀히 맞다. 이걸 확인하는 게 지금 다음 얘기예요. 역시 확인하는 입장에서도 요런 계집합을 사용하는 걸 좀 적어주시면 돼요. 요런 계집합이 사용되면 얘가 못 덮는 게 역시 유한계만 못 덮어요. 그래서 얘가 못 덮는 게 한 20개면 그 20개를 따로따로 찾아온 거랑 요거까지 합해도 21개면 덮을 수 있다. 뭐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이런 계집합을 사용하면 되는 거여서 결국 A집합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조금 이따 풀이에는 이제 0을 이용하고 있는데 뭐 1을 이용하셔도 되고 2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3분의 1을 이용하셔도 돼요. A집합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반적인 덮개를 이제 주고 시작하면 A집합에서 뭐 아무 원소를 하나 택해요. 그래서 뭐 0을 택했고, 그럼 0을 갖는 뭔가 계집합이 필요한데, 그 0을 갖는 계집합은 이런 꼴이고, 그럼 이런 꼴은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을 갖는 계집합이 못 덮는 거는 유한계밖에 없고, 그럼 이거 다 따로따로 찾아와도 유한계다. 예. 그래서 계집합을 각각 다 따로따로 찾아와도 이제 그대로 유한계고, 처음 것까지 해도 어차피 얘가 n개고 뭐 이게 한 개면 n 더하기 한 개다. 예. 그래서 n 더하기 한 개면 충분히 다시 커버하고 이제 긴밀 공간이 맞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유한 공간은 항상 긴밀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타입의 계집합은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어서 이제 긴밀이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긴밀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정리는 이제 연속함수는 긴밀을 보내면 그 상도 긴밀이 된다. 그래서 연속함수는 긴밀을 긴밀로 보낸다. 그래서 결국 보이려고 하면 이 치역이 긴밀인 걸 보일 거니까 치역에 대한 이제 덮개를 꺼내놓고 시작을 한 다음에 이 중에 유한계로 다시 치역이 커버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작은 치역에 대한 덮개를 이제 꺼내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그냥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 뭐 이쪽에서 이제 덮개를 꺼내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덮개를 이제 꺼내놓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각각의 계집합들을 역상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그래서 여기 있는 계집합들을 다 역상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연속함수로 역상을 취한 거니까 당연히 계집합이 돼. 그래서 각각은 계집합이고 연속함수에 대해서 역상을 시키고 나면 이제 정의역 쪽에서 당연히 계집합이 돼. 그리고 결국은 여기 덮어놓은 애들이니까 역상을 시켜놓은 것들도 당연히 x를 덮어요. 뭐 당연히 x를 보냈다 역상을 시키면 이제 x를 이제 당연히 커버하는 상황들이 되고, 여기 fx는 여기 v들로 이제 덮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합집합을 하고 역상을 하는 거랑 역상을 하고 합하는 거랑 뭐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역상을 시켜놓은 애들이, 이렇게 역상을 시켜놓은 애들이 다 모으면 이제 정의역을 커버한다. 결국은 얘네들이 계집합이면서 합하면 이제 또 정의역을 다 채우니까 결국은 정의역에 대한 뭐 열린 덮개가 된다. 그리고 또 정의역이 지금 이제 긴밀이니까 결국은 이 계집합의 유한계로 다시 x를 커버하는 상황들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k계로 이제 정의역을 커버하는 이런 k계가 있다. 그럼 이쪽에 이제 k계가 나타났으면 거기에 짝이 되는 k계가 이쪽에 당연히 있고, 그 k계로 다시 여기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x를 커버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합을 하고 이제 보내는 거랑, 그러니까 저희가 F쪽은 합집합 변산에 대해서는 등호가 성립한다. 뭐 교집합, 뭐 차집합, 여집합은 F쪽에서 이제 등호가 물론 성립하지 않지만 합집합에 대해서는 F쪽에서도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합하고 F로 보내나 F로 보내고 합하나 이건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역상하고 다시 이제 보냈을 때에 대해서 일반적인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니까, 여기 지금 V들을 이제 역상하고 보낸 거랑 이제 V랑을 비교해 보면 요 각각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을 하고, 합집합끼리도 당연히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쪽에 V들 K계로 이제 여기 치역을 커버한다. 그래서 결국 증명하는 상황을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쪽에서 덮개를 꺼내놓고 시작을 하면 각각의 계집합을 연속으로 역상시키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계집합이 되고, 결국은 얘네들을 다 모으면 x를 커버하게 되고, 얘가 긴밀이어서 얘가 유한계가 이제 다시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짝이 되는 유한계가 여기 있고 그 유한계로 다시 얘가 커버되는 상황이 맞다. 그래서 긴밀이 맞다. 역시 과제는 해보시고 저희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다른 정리 내용으로 이제 긴밀은 이제 위상적 성질에 해당한다. 연속함수가 긴밀을 긴밀로 보내니까 위상동형 사상도 당연히 긴밀을 이제 긴밀로 보내는 상황이 맞고 위상적 성질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긴밀 여부가 이제 달라지는 두 공간은 당연히 위상적으로 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 1번에 y 같은 경우는 이 n분의 1이 지금 0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들이고, 그런 형태들이면 얘가 이제 긴밀이 맞다. 이제 0을 포함하는, 뭐 0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누군가를 꺼내오면 여기에 대부분을 덮기 때문에 긴밀이 맞고, 여기는 보통 이상에 대한 상대 이상인데 이게 다 점이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각각의 점들마다 뭐 좌우로 2분의 1을 벌린 개구가 나오고 교집합을 시키면 다 단점 집합이 남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상 공간이 돼요. 그리고 무한 집합에다가 이상 공간이니까 당연히 긴밀이 아니다. 예. 그래서 얘는 긴밀이고 얘는 긴밀이 아니어서 동형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실수 전체 집합은 긴밀이 아니고 얘는 뭐 긴밀이고, 그래서 긴밀인 거 긴밀이 아닌 거 역시 동형이 될 수 없다. 예. 예, 다음 정리는 전체가 이제 긴밀이면 그 속에 있는 폐집합도 이제 긴밀이다.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은 긴밀이다. 예. 그냥 직관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긴밀이고 얘가 이제 폐집합이면 뭐 얘도 긴밀이다, 그런 내용의 정리고, 그래서 요 2가 긴밀이다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계집합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시작을 할 건데, 결국 이제 U알파들은 이제 뭐 2의 덮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결국 이 중에 유한계로 다시 2를 덮는다, 이 내용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그건 이 U들은 이제 이를 이제 커버하는 상황이고, 지금 2가 지금 패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2의 여집합도 이제 계집합이다. 예. 그럼 얘가 이제 계집합이고, 결국은 2는 이 부분으로 다 커버가 되고 이건 그대로 계집합이니까 결국은 이런 계집합들을 다 합하면 당연히 X를 커버한다. 예. 그래서 결국은 2를 덮는 그 계집합들과 2의 여집합까지 다 모으면 당연히 X를 커버할 수밖에 없고, 이제 X가 긴밀이니까 다시 이 중에 유한계를 꺼내오면 다시 X를 커버한다. 예. 그래서 이 중에 적당한 유한계가 꺼내왔을 때 지금 커버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유한계가 이제 꺼내왔을 거고, 그 유한계가 다시 이 부분을 덮겠죠. 예. 어차피 이쪽 부분이 2를 덮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2를 덮어야 돼요. 이 부분이 2를 덮어야 되고, 결국은 유한계가 2를 덮는 상황이 된 거다. 예. 예. 결국 이제 유한계로 이제 덮는 상황을 뭐 얘기한 거니까 뭐 2가 긴밀이 맞다. 예. 증명 과정에서는 2의 여집합이 계집합인 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 이제 그 다음 기초 정리는 여기 이제 기출문제, 공상면도 기출문제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기출문제로 보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T2 공간일 때 거기 이제 긴밀인 부분 집합 A가 있으면 그리고 바깥점의 점 X를 택했을 때, 전체는 T2 공간이고 A는 지금 긴밀 집합이고, 이 A 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점 X가 임의로 택해 오면 이 X를 덮고 이 A를 덮는 그런 서로소 조건을 만족하는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적당한 UV라는 계집합이 뭐 각각을 덮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서로소 조건도 만족하는 그런 UV가 이제 존재한다. 이걸 확인하는 게 이제 03년도 기출문제. 그래서 사실 이 기출문제에 의하면 이쪽에서 U가 잡힌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제 A랑 만나지, 물론 V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A하고도 당연히 만나지 않는 거고, 결국은 이 증명이 완성되고 나면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만나지 않는, A하고 만나지 않는 계집합이 찾아지는 거고, 그게 뭐 폐집합 얘기를 만족한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의하면 이 긴밀집합은 패집합이 또 성립한다. 그 내용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출문제가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집합은 패집합을 보장한다. 그것까지도 이 기출문제가 얘기하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저희는 이런 UV를 찾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증명하는 흐름은 여기 H집합에서 원소를 꺼낼 때마다 당연히 X하고 A하고는 다른 점이고, 당연히 다른 점이고, 그럼 전체가 T2라는 얘기를 쓸 수 있고, A하고 X에 대해서 T2의 정의를 만족하는 계집합들이 존재하게 된다. 예. 그래서 A가 하나 꺼내와지면 그때마다 이 계집합이 쌍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A가 나타날 때마다 계집합이 존재하는 거고, A에 의존한다라는 의미로 첨자에다가 A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 빼고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제 4를 갖고 있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첨자에다가 뭔가를 쓰면 이 원소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줄여서 쓰고 왔었는데, 요 증명에서만큼은 이게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의존한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A에 의존해서 계집합이 이제 쌍으로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GA라는 이름으로 썼고, 이쪽에다가 HA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A가 주어질 때마다 G하고 H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고, 얘가 A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에 의존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첨자에다 A를 쓴 거예요. 둘 다 A에 의존하면서 나타나는 계집합들이다. 그래서 요거 증명할 때만 빼고는 첨자에다가 쓴 거는 갖고 있다는 의미로 또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증명에서만 의존한다라는 의미로 쓰고, 요 증명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이제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계집합들 A를 바꾸고 G를 꺼내오고 A를 바꾸고 G를 꺼내오고 하면 그런 G들을 다 모으면 당연히 A가 덮여요. 그래서 여기 단원소로 모아도 당연히 A를 덮기 때문에 이런 G들을 다 모아도 당연히 A를 덮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얘가 긴밀이고 지금 덮었으니까 유한계로 다시 덮는 상황들이 성립한다. 그래서 적당한 유한계의 G들이 A를 덮는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A가 유한계가 자연스럽게 얻어져요. A가 긴밀인 걸 이용하면 이쪽에 A가 유한계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럼 그 유한계에 대해서 쌍으로 나타나는 H도 당연히 유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한계를 통해서 이쪽을 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점이 유한계가 나타났고, 그럼 각각의 점들마다 H도 쌍으로 나타나고, 그때 그 H들을 이제 그 유한계를 교집합한 걸 U로 택하고, 이 G들을 또 다 합한 거를 V로 택하면,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미 A를 덮는 거니까, 또 이 V는 당연히 A를 덮어요. 그리고 각각의 계집합이니까 합집합을 유한계한 것도 당연히 계집합이고, 그래서 결국은 얘는 계집합 조건하고 A를 당연히 덮어요. 그래서 V는 당연히 이렇게 덮고, V는 또 당연히 이제 계집합이고, X도 당연히 U에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X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각각의 계집합이니까 유한계 교집합을 한 것도 계집합이고, 그래서 얘가 계집합이고 얘가 계집합이고, 얘가 X를 갖고 있고 얘가 A를 포함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U하고 V가 만나지 않는다. 이걸 더 확인하면 돼요. 물론 V도 당연히 계집합이고, 그래서 저희는 UV가 이제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것만 더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V는 다시 이게 아까 정의였었으니까 이렇게 썼고, 분배 법칙을 쓰시면 이렇게 쓰면 똑같고,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을 보면 이제 U하고 H 하나를 보면
U들은 교집합을 다한 거고 그 중에 특정한 H 하나랑 비교를 하면 교집합을 다한 게 당연히 더 작아요. 그래서 교집합을 다한 거랑 특정한 거 하나랑을 비교하면 교집합을 다한 게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U 대신에 이걸로 바꾸면 이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고, 여기 이제 같은 점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같은 원소 AI에 대해서 그때마다 나타나는 G하고 H고, 그래서 이 같은 AI에 대해서 나타나는 G하고 H는 만나는 게 없는 G하고 H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집합이고, 그걸 합을 다 해도 공집합이다. 예. 공집합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저 교집합 부분도 공집합이 된다. 예. 예. 결국은 이제 요거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뭐 여기 요 조건들은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계집합도 당연히 만족하는 거고, 이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UV를 찾았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부분 집합은 폐집합이 된다. 그 내용도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보장한다. 예. 그리고 이 기출문제랑 뭐 거의 같은 얘기로 이제 둘 다 이제 긴밀이고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얘도 긴밀이고 얘도 긴밀이고 만나지 않는 상황까지 되면 이제 전체가 T2일 때, 그러면 여기를 덮는 계집합과 여기를 덮는 계집합, 그리고 이제 서로서도 만족을 하는 이런 UV도 또 존재한다. 그래서 양쪽을 각각 커버하면서 서로서로를 만족하는 UV도 존재한다. 뭐 방금 전이랑 거의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집합에 있는 원소 이제 A를 택하면 결국은 얘가 긴밀이고 얘가 이제 밖에 있는 점이니까 방금 전에 기출문제 내용을 그대로 또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긴밀집합 전체가 T2고 긴밀집합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각각을 덮고 서로서로를 만족하는 A에 의존하는 역시 이런 집합들이 이제 존재한다. 예. 역시 A에 의존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첨체에다가 지금 그대로 A를 썼어요. 이쪽에다가 G로, 이쪽에다가 H로. 뭐 그 뒤로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면 어차피 이 점을 계속 옮겨가면서 G들을 다 모으면 뭐 여전히 A를 커버하는 상황이 맞고, 그럼 A가 긴밀이어서 역시 유한계로 다시 커버하는 유한계가 나타나고, 그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쌍으로 나타나는 H도 결국 유한계가 있고, 이제 그 유한계들을 여전히 또 다 교집합을 시킨 걸 이제 V라고 택하고, 이거 합집합을 한 거를 U라고 택하면 이 UV가 뭐 계집합 내용하고 포함관계 내용 뭐 다 만족을 자연스럽게 하고, 여기 이제 U하고 V의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도 조금 전에 기출문제랑 완전히 같은 흐름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비슷한 흐름에 증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이 긴밀이면서 전체가 T2고 각각이 긴밀이면서 만나지 않는 A, B면 적당한 UV가 존재해서 UV가 서로서 조건과 포함관계 조건을 다 만족하는 UV도 존재한다. 예. 아까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체가 T2고 거기 안에 이제 긴밀집합은 폐집합이 된다. 이건 기출문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내용이다. 예. 예. 뭐 읽어보시면 이제 밖에 있는 점을 꺼낼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밖에 있는 점을 꺼낼 때마다 A하고 만나지 않는 이런 계집합이 존재하고, 이게 기출문제 내용에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대로 기출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예. 다음 따름 정리 내용은 이제 전체 공간이 긴밀과 이제 T2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전체 공간이면 이제 긴밀이면 폐가 되고 반대로 폐면 긴밀이 된다. 예. 그래서 T2하고 긴밀을 만족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긴밀과 폐가 이제 동치다. 예. 뭐 긴밀이 폐 쪽으로 이제 가는 내용은 예.
T2 공간 안에 있는 뭐 긴밀 집합은 이제 폐 집합이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방향은 뭐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은 긴밀이다. 이제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이 뭐 한쪽 방향식을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이제 동치가 이제 성립한다. 예. 결국은 그냥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좀 하고 가시면 돼요. 이제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 집합이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집합은 긴밀이다. 이 두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예, 뭐 다음 내용은 이제 T2하고 이제 긴밀을 만족하는 공간은 이제 정규도 이제 만족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정규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안 만나는 폐집합을 이제 두고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A, B가 만나지 않는 뭐 폐집합이다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지 않는 폐집합 조건을 갖고 있는 저 A, B를 이제 두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X는 지금 긴밀하고 T2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으면 긴밀하고, 그래서 결국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이니까 역시 긴밀이 되고,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 긴밀,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 이제 긴밀. 결국 폐로 두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제 긴밀 내용이 성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가 T2고 뭐 A하고 B가 둘 다 긴밀이고 A와 B가 또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각각을 덮는 그런 계집합이 또 존재한다. 예. 전체가 T2고 A, B가 이제 뭐 만나지 않는 긴밀 조건까지 만족하고 있는 A, B니까 여기 방금 전에 정리 내용에 의해서 역시 또 UV가 존재한다. 결국은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UV가 항상 존재하니까 뭐 그대로 이제 정규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T2가 되면 T1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정규에다가 T1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T4도 된다. 예. 그래서 그냥 앞에서 확인했던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렇게 9.1.14하고 9.1.16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예. 다음은 긴밀끼리 뭐 교집합, 합집합, 뭐 곱한집합에 대해서 이제 긴밀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긴밀과 긴밀을 교집합한 거에 대해서 긴밀인지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는 또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일반적으로는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합한집합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덮개를 이제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합집합을 덮은 애는 A도 덮는 거고 당연히 B도 덮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합집합에 대한 덮개는 A의 덮개이기도 하고 B의 덮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각각이 긴밀이니까 이거의 유한계로도 A가 커버되는 게 나타나고 이거의 유한계로도 B가 커버되는 유한계가 당연히 나타난다. 예. 적당한 유한계로 A도 커버되고 적당한 유한계로 다시 B도 커버가 된다. 예. 그래서 적당한 유한계로 B가 커버되고 적당한 유한계로 A가 커버되고, 그래서 여기가 한 20개로 A가 커버되고 한 30개로 B가 커버가 되면 그 50개를 다 모으면 당연히 A, B를 합한 것도 커버가 당연히 되는 것. 그래서 각각의 유한계로 커버가 됐으니까 합한 집합도 다시 유한계로 커버가 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당연히 각각의 긴밀이면 합한 집합은 당연히 긴밀이야. 그래서 니은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
그다음에 이제 곱한 집합이 긴밀인 것도 이제 성립을 하는데, 그건 뒤에 저희가 나중에 또 증명을 좀 해요. 그래서 뭐 니은도 항상 성립하고 이제 디귿도 항상 성립한다. 그 중에서 디귿은 나중에 증명을 하고 기억은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긴밀과 긴밀의 이제 교집합이 안 되는 예제, 지금 잠깐 적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이제 실수집합으로 두고 이제 계집합의 형태를 뭐 기본적인 계집합 말고 이제 전형적인 계집합을 뭐 A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구간 형태들, 이런 형태를 이제 계집합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밀이 되는 집합을 만약에 최소 원소가 있는 집합을 택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제일 작은 원소가 있는 이 형태의 계집합을 택하게 되면 이 형태는 긴밀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성립을 하는데, 뭐 확인을 해보면 이거를 덮는 계집합을 그래서 이 1, 2구간 집합을 덮는 계집합, 그러니까 덮개를 꺼내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어차피 1을 덮는 계집합이 필요한데, 1을 덮는 계집합이면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꼴이어야 돼. 편의상 잠깐 이렇게 적겠습니다.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이런 꼴의 계집합이 와야 1을 덮을 수 있는 계집합이 오고, 결국은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무한대로 가는 구간이면 이거 하나로도 당연히 얘가 덮여요. 결국 1을 덮는 계집합은 결국 오기만 하면 이거 전체를 다 덮어버리고, 결국 이거 하나로서 얘를 다시 덮었기 때문에 당연히 긴밀이. 결국 이렇게 최소 원소가 있으면 그 최소 원소를 덮는 계집합 하나로 다시 덮는 게 가능하니까 최소 원소가 있는 집합은 긴밀이다, 이런 내용이 성립하게 돼요. 물론 이제 위상이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선 그렇고, 그럼 역시 최소 원소가 있기만 하면 다 이제 긴밀이야. 최소 원소가 다 있기만 하면 이제 긴밀이고, 그래서 결국은 최소 원소 3을 갖고 있으면 역시 3을 덮는 계집합이 올 때 3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무한대로 가는 애가 오게 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시 덮이니까 뭐 똑같은 이유로 긴밀이. 그래서 이 위상 공간에서 최소 원소가 있어서 이게 긴밀이고, 얘가 또 최소 원소가 있어서 긴밀이고, 이게 사실 뒤에 원소가 더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이게 원소가 더 있어도 사실 여기까지 더 있어도 어차피 최소 원소가 있기 때문에 긴밀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 긴밀이고, 뭐 B도 이제 똑같이 최소 원소가 있어서 긴밀이고, 제가 일부러 똑같은 걸 적었기 때문에 이제 교집합이 이 부분이 오는데, 이렇게 최소 원소가 지금 없어요. 지금 5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 원소가 없고, 이렇게 최소 원소가 없으면 얘가 긴밀이 아닌데, 얘가 결국 5 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형태를 택하면 그래서 이제 5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형태를 이쪽 왼쪽 끝에다가 적으면, 이런 형태의 계집합을 모조리 다 모으면 얘를 덮는 게 맞지만,
그래서 얘를 모조리다 보면 얘를 덮는 게 맞지만 얘를 유한계만 꺼내오면 당연히 얘가 덮이지가 않고 유한계로 덮을 수가 없는 이런 덮개가 있어서 긴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집합이 이런 꼴로 되어 있는 이 위상 공간에서 최소원소가 있는 A 긴밀, 최소원소가 있는 얘 긴밀, 최소원소가 없는 얘는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은 긴밀이고 교집합은 뭐 긴밀이 아닌 뭐 이런 예제가 있다. 그래서 긴밀과 긴밀의 교집합은 긴밀이 아닌 경우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기 과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볼 과제인데 여기 최소원소가 있으면 뭐 긴밀, 최소원소가 없으면 긴밀이 아니다. 뭐 그런 형태, 요 위상 공간에서 뭐 그런 형태에 대한 과제고 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름 정리 보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T2 공간이고 뭐 각각의 K알파가 이제 긴밀이면 교집합을 다한 것도 지금 긴밀이다. 그래서 전체가 T2면 이제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집합이다.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 집합은 폐집합이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긴밀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가정들에 의해서 폐집합이기도 하다. 폐집합이기도 하고 그럼 폐집합을 교집합을 다 한 거, 뭐 교집합을 뭐 다 해도 역시 폐집합이 된다. 그래서 폐집합이 되는 거고 교집합을 다 했으면 거기에 특정한 하나에 대해서 포함관계가 당연히 있을 거죠. 교집합을 다 한 거랑 특정한 하나랑 당연히 포함관계가 있고 그래서 얘는 긴밀이고 얘는 폐예요.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이제 폐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 부분 집합이어서 이제 긴밀이 성립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내용도 저희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지금은 다시 적용들을 하고 있고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은 폐가 된다. 긴밀 공간 안에 있는 폐는 뭐 긴밀이 된다. 이 두 개의 내용을 또 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 이제 뭐 폐를 교집합을 여러 개 해도 폐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긴밀과 긴밀을 교집합을 했을 때 뭐 달랑 두 개만 교집합을 해도 긴밀이 안 되는 예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전체가 T2가 됐을 때는 뭐 두 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개를 교집합을 해도 긴밀이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저 기억에 대해서 안 되는 예제를 저희가 봤지만 전체가 T2일 때는 뭐 두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교집합을 했을 때도 긴밀 내용이 성립한다. T2에서는 기억이 성립한다. 그게 요 따름 정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기는 이제 전체가 T2가 아닌 상황에 대한 보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전체가 T2가 아닌 공간. 이제 무한집합의 여유한 공간은 계집합끼리 만나기만 한다. 그리고 당연히 T2가 아니다. 그래서 T2가 아닌 공간으로 지금 무한집합의 여유한 공간이 나와 있고 여기서 앞서서 나와 있던 정리들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는 보기예요. 가로 1번을 보면 이런 A집합하고 이런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여유한 공간에서는 뭐가 와도 다 긴밀이다. 여유한 공간에서는 어차피 계집합이 이런 형태고 여유한 공간에서는 계집합이 이런 꼴이고 사실 이런 거를 다 갖다 빼면 남는 게 유한계밖에 없어서 이런 계집합이 못 덮는 게 유한계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못 덮는 게 한 20개면 뭐 21개로 언제든지 덮을 수 있다. 그래서 여유한 공간의 계집합은 이런 꼴이고 무슨 집합을 갖고 와도 다 긴밀이에요. 그래서 여유한 공간은 뭘 갖고 와도 긴밀이고 뭐 이런 걸 갖고 와도 긴밀이다. 그래서 긴밀과 이제 밖에 있는 점 마이너스 1을 줬는데 뭐 각각을 덮는 서로서로 해결하는 계집합을 찾을 수는 없다. 어차피 이 공간 자체가 계집합이 다 만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서 조건을 해결하는 계집합을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T2가 되고 얘가 긴밀이고 밖에 있는 점이면 이걸 해결하는 뭐 UV가 있다. 이게 아까 기출 문제였는데 T2가 아닌 상황이면 UV를 이렇게 못 찾는 경우가 있다. 예. 그리고 T2 공간 안에 있는 긴밀은 이제 폐가 된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가 지금 T2가 아니기 때문에 긴밀이 꼭 폐가 돼야 될 필요는 없다. 예. 예. 그래서 얘는 뭐 여유한 공간이니까요. 뭐 긴밀이고 아무거나 다 긴밀이고 이것도 긴밀이고 여유한 공간에서는 전체 공집합 말고는 유한집합만 폐인데 얘가 지금 전체 공집합도 아니고 뭐 유한집합도 아니기 때문에 폐집합이 당연히 아니다. 예. 그래서 긴밀이면 폐집합이냐 이 부분도 전체가 T2일 때는 성립을 하고 지금 보기처럼 전체가 T2가 아닌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여유한 공간은 T1이 당연히 성립하는 공간이고 사실 T1이 성립하는 공간 중에서 가장 약한 공간이고 그래서 뭐 T1이 성립하는 공간이고 여유한 공간은 뭐 다 긴밀이에요. 그래서 긴밀도 성립하는 공간이고 물론 T2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T4도 성립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뭐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이제 만나는 계집합들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뭐 T4가 아니다, 뭐 정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 다음 참고는 여기 이제 강약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뭐 전체 이상하고 상대 이상 쪽에 대한 얘기가 이제 2, 3, 4번에 있는데 그래서 1번하고 2, 3, 4번 내용은 지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는 강약 쪽의 얘기고 2, 3, 4는 이제 전체 이상하고 상대 이상 쪽의 얘기고 그래서 일단 강약 쪽의 얘기는 이제 강한 공간, 지금 1번이 강한 공간이고 강한 이상 쪽에서 이제 긴밀이 되면 약한 이상 쪽에서도 긴밀이 되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강하다는 얘기는 덮개의 종류가 당연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덮개 종류가 많은데 그런 데서도 유한 커버를 항상 찾아올 수 있다. 덮개가 많은 데서도 유한계로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러면 덮개가 더 적은 쪽으로 가도 당연히 얘도 유한계로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아니면 똑같은 얘기지만 얘가 긴밀인지를 확인하려면 타우트 쪽에 있는 덮개로 덮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타우트 쪽에는 덮개로 덮어놓고 시작을 할 건데 뭐 강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덮개는 타우1의 덮개이기도 해요. 그러면 유한계로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한 공간에서 긴밀이 되면 약한 공간 쪽에서도 긴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1번은 성립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 3, 4는 이제 전체 이상하고 상대 이상 쪽의 얘기인데 이 전체하고 상대 이상을 강약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잘못된 개념이다. 예. 그래서 이쪽의 계집합과 이쪽의 계집합은 계집합의 모양 자체가 다른 거고 강약 얘기가 성립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마치 전체 이상이 상대 이상 쪽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1번 개념으로 이제 잘못된 개념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잘못된 개념이다. 예. 이제 상대 이상하고 전체 이상은 강약은 없다. 예. 그래서 강약은 없고 2번을 보시면 지금 B가 전체 공간에서 긴밀일 때 B랑 A를 교집합한 게 상대 이상 쪽에서 긴밀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얘가 유한계로 덮이는 상황을 바탕으로 얘가 유한계로 덮이느냐 요거에 대한 질문인데 얘하고 얘는 이제 집합 자체가 다른 집합이고 얘가 아무리 유한계로 덮여도 얘도 유한계로 덮이냐 그런 보장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사실 이제 기출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으로 조금 이따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 이게 되지 않는 예제를 저희가 또 다루면 돼요. 어쨌든 이제 기출문제고 이제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다. 예. 그 다음에 3, 4번의 상황은 뭐 X가 전체 공간이고 얘가 지금 부분 공간인데 그 A 공간 안쪽에 있는 B집합에 대해서는 뭐 부분 공간에서 긴밀인지를 체크하면 그러니까 부분 공간에서 긴밀인 거랑 전체 공간에서 긴밀인 게 양쪽 방향 다 성립한다. 동치다. 저희가 긴밀 시작할 때도 있던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긴밀이면 전체에서 긴밀이고 전체에서 긴밀이면 부분 공간에서도 긴밀이다. 요 3, 4번이 이제 동치 개념이다라는 게 이제 9장 시작하는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 그래서 성립한다. 예. 그래서 여기 A보다 더 안쪽에 있는 B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성립한다. 여기 있는 B는 A에 쏙 들어가 있는 B라고 볼 수 없고 이제 저런 B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참고에 있었던 저기 동그라미 2번에 대한 그 예제 상황이 요 기출문제. 예. 그래서 전체가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이고 이제 유리수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를 했고 J는 뭐 유리수로 자기 자신 유리수로 대응하는 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J이고 여기 지금 A가 이제 긴밀이면 이제 역상한 게 긴밀이냐라는 얘기인데 J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J에 대해서 지금 역상을 시키는 거는 그냥 교집합을 시키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전체 이상이고 얘가 상대 이상인데 이쪽에서 A가 긴밀이면 역상을 시킨 게 사실 역상을 시키면 J의 정의 때문에 지금 교집합을 시키는 형태가 나오는데 결국 전체 공간에서 얘가 긴밀이었을 때 걔를 교집합을 시켜놓으면 부분 공간에서도 긴밀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고 아까 참고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질문인데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유계폐 구간을 A로 택하면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유계폐 구간 이제 긴밀령이 지금 성립을 하고 이제 역상을 시키게 되면 교집합을 시키는 표현은 이제 역상을 시키는 표현인데 사실 여기를 닫아 쓰는 게 이제 맞는 표현이긴 한데 어차피 여기에 지금 파이가 없어서 여기를 닫아서 쓰든 열어서 쓰든 어차피 여기 파이가 없어서 집합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여기 파일을 닫아서 쓰는 거랑 열어서 쓰는 게 차이가 없는 집합이고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긴밀 지금 아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여기 파이 쪽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는 어차피 유리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열 중에서 뭐 파이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유리수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유리수열을 오른쪽 끝점에다가 적어서 이런 개구간 형태랑 유리수를 교집합을 시키면 결국은 얘가 이제 유리수 공간 쪽에 있는 계집합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으면 이게 점점 파이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이거의 합집합을 다 시키면 얘가 덮여요. 얘가 덮이는 게 맞고 근데 이걸 유한계만 꺼내오면 당연히 여기 못 덮는 부분들이 생긴다. 결국은 유한계로는 덮이지 않는 이런 덮개가 존재한다. 결국 이제 긴밀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가 긴밀하고 교집합을 시킨 것도 긴밀인지에 대한 반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기출문제가 지금 확인한 09년도 기출문제가 이제 동그라미 2번 쪽에 대한 예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번은 방금 전 09년도 기출문제고 반례가 있고 성립하지 않는 명제고 B가 A에 아예 쏙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양방향이 다 성립하는 동치 상황이 된다. 그리고 강약이 있을 때는 강한 데서 긴밀이면 약한 데서 긴밀이다. 이쪽으로 성립을 한다. 그리고 전체 이상하고 상대 이상은 강약 얘기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